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아카데미 내에서 매일과 같이 방송을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내 시장, 국내 기업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아카데미에서는 따로 이제 별개 컨텐츠 방송으로 해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자산이 증대될 수 있을 그 가능성과 앞으로 이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자산 증대에 대해서 계속 작용을 시키고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지금 아카데미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예,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계속 콘텐츠 제공해드리고 오전에 제공해드리고 또 무한으로 분석해드리고 또 어제도 이제 오늘 오전에도 또 이제 콘텐츠 또 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미장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국정이 미장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부분과 딱 맞아 떨어졌죠. 금리도 0.5%에 대한 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예측을 해드렸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팔자 코스피 2550대로 하락, 빅컷을 바라보는 개미의 자세, 코스피 2550선 내주가, 외국인들 장중에 8,809억 원어치 팔았다. 삼전 SK하이닉스의 발목 잡힌 한국 증시 국장에서 미장으로 머니 대이동,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왜 여러분들 여전히 미장이 국장보다 우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시장이 성장할 잠재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할 잠재력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말하는 걸 듣기 전에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야, 그 다음에 해외 투자, 국내 투자 말고 중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시장 상황, 글로벌 경제의 흐름, 그리고 국내, 해외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와요. 미장이 여전히 더 나은 투자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엄청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증시가 이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으로 돈 쏠리게 못해서 안 달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이게 바로 국장 클라스다. 미국이 0.25% 이번에 금리 내렸으면 적게 내렸다고 떨어졌을 것이고 0.5% 내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우려로 떨어지는 국장. 이게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 한번 보십시오. 네? 되게 기분 좋게 분석을 해왔고요. 네, 연휴 동안에 계속 올랐어요. 저희 지금 안내드리는 그런 그 기업들도. 그리고 세금 우려까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장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네? 세금 우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 세금 관련 부분까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물려도 미장에 물려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FED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는 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B컷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 종목 지금 삼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가 조금 아까 공유를 해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 영향이 또 엄청 컸던 것 같아요. 10%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8% 정도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3%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 저거 이거 믿지 마라. 어느 순간 20만 원대에서 10얼마대로 낮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디램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이 상당히 커요. 해외 이 시장보다.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다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 뭐 전기차 캐즘, 전기차 포비아 이런 상황과 뭐 반도체 영향과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투세 불확실성과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 있죠. 이런 부분들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무슨 얘기들입니까? 단기적인 그 시점으로 보라고 제가 오죽하는 말씀을 드려요. 한국 시장의 단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매우 취약합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뿐만입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전체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라고요. 근데 여기에 덩달아서 금투세의 불확실성? 투자를 하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분석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이 시장 분석. 기업 분석하는 거는 쉽죠. 여러분들 직접 뛰어서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 시장, 국내 시장 분석하다 보면 벌써 이마에 주름부터 생기고 시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의 기회, 다양한 섹터의 성장이 있어요. 미 시장이 한국에 비해서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지금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투자처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석 들어갈 거예요. 계속 분석 들어갈 것이고 진짜 해외 증권가에 있는 그 지인분들과 소통, 그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처럼 또 좋은 결과, 뭐 이미 제대로 잡았다고 제가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상승학. 미 시장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우상향이에요. 오늘 제가 그 아카데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계속 상승하는 시장. 무엇이냐? 이게 오늘 제가 방송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보여드릴게요. 과정 또한 이 순환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미국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 주식 자체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우하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결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투자처가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들. 슈퍼마켓에서 물건 구입, 그리고 뭐 우리가 이게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입,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와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마냥 이 금리 상향만 가지 않는다는 것들 이번에 또 우리가 일깨워줬고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또 신규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 이상 다 상승을 했어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유지할 기업, 이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2차전지 산업 투자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진 않아요 저희는. 미 시장은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진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을 크게 갖고 있어요. 주가 안정성과 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또 큽니다.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두 개만 보면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다 볼 수 있다고. 전망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주식시장에 매우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큰 타격이 없어요. 다양한 섹터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이쪽에서 빠그러지면 이쪽에 가능성을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리 인하 글로벌 이 리더 기업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투자처로 더욱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의 이 단기적 불확실성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기회, 지금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커뮤니티 신청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차피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의 정보를 드려도 정말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하는 것을 따라가자. 거인의 어깨 타라. 뭐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또 이제 제가 여기 오고 집에 있는데, 그 책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주도를 하잖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 시장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영향을 미치죠. 세계의 경제 중심입니다. 이런 곳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지 말고. 미국 기업들은 꾸준한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우리가 아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도 저희 관심 기업 중에 하나예요. 테슬라를 EV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아카데미에서 전기차 업체로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 시장이고, 또 최근에 S&P 500 지수에 이제 들어가는 또 기업을 안내해드려서 좋은 성과를 또 얻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AI, 전기차, 여러 신산업의 이 리더들이 모두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 성장이 예상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뭐 한도 끝도 없죠.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 미 시장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나 꼽은 게 이제 이 텍스 관련인데, 이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세금 절감하는 방법, 미 시장, 국내 시장, 금투세 시행 때도 만약에 시행이 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감면법,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에요. 해외 주식 벌 때 벌자 이 영상입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카데미에서는 약간 좀 미국 시장에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진짜로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은데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배당금 지급,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구글 시작해갖고,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모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이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현금이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금 관련해서 세금 절감 6억까지 가능하다. 이 부부 해갖고 부부 합산, 와이프 그리고 나 해서 6억, 6억, 12억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를 12억으로 잡아봅시다. 한번 12억까지 수익 내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되죠. 친화적인 정책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거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2차전지로 손실 난 거 지금 막대하게 자산 증대가 되고 있는 게 좀 한두 분이 아닌데요. 10년 이상 보면 미장은 연평균 여러분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없어요. 10% 가까이 꾸준하게 기록을 또 해왔고, 이게 또 복리 효과를 통해서 막대한 자산 증식이 또 가능해집니다. 국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국장이 아니라 미장이, 국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미장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장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저는 이 투자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씩. 그 다음에 이자. 지금 유치원생인데, 둘째가 유치원생인데 이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쌓이고 더 큰 금액이 넣으면 이자가 더 크게 쌓이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다 알려주고, 앞으로 이제 이 계좌도 미국 시장의 그 투자 계속 조금씩 모아간다면 좋은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매국을 떠나는 겁니다. 국내 시장 자산 증대를 해야죠. 우리가 자산 증대를 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또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높은 금리랑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파월이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진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막대한 소비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이 이제 저평가되었다. 국장이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잘 생각을 하십시오. 저평가가 진실이냐 혹은 거짓이냐,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저평가가 됐으면 이 저평가가 계속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국장은 구조적으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문화가 아주 깊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오너로 경영을 지배하고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내는 얘기입니까? 실제예요, 이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을 합니까? 이럴 때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게 미래예요. 우리는 미래에는 주주 친화적으로 나가겠다.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주주 친화적으로 아주 기회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이걸 메꾸려고. 어차피 2차전지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만 단축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 진심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이 미장에 대해서 아카데미에서 커뮤니티에서만 말씀드리다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별로. 윤 대표님 왜 국내 시장 한미 반도체, 금양
그거 분석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 이슈가 없잖아요. 금양, 한미반도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놔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산업 자체가. 그리고 계속 또 계약 뭐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기업들이 아니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없지만 곧 실적을 만들어내겠죠. 예. 시간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하지만 실질적인 이 시간을 돈으로 살려면은 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기회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 비용. 여러분들께서는 맹신을 하실 필요 없어요. 국장의 리밋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 한계와 어떤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내 시장 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데 우리라고 뭐 열 수 있겠습니까? 예? 저평가가 되는 이유가 계속 이런 거예요.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성장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다수 상장이 되어 있어서 잠재력이 높고, 한국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성장하는 데에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타임이에요. 네. 길게 뭐 2027년, 2030년까지 갈 거면 계속 2차전지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계속. 네. 그렇지 않고 기회비용 살려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허뮤니티 입장하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그림도 제가 관련해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우리가 자산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다 하고 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하고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국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수년간 반복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세요. 국장을 지금 까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 주주 환원율 로우. 근데 또 이 저평가가 과연 주주 환원율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저평가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조적 제도적 한계, 그 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지속성. 최근 들어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가 개선돼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오히려 여전히 많은 대기업들이 오늘과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 리레이팅의 그 과장된 기대, 국장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중시하고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주장, 이게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 일종의 희망적인 기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들이랍시고서 일종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뭐 어디까지 희망을 줄 거예요. 희망을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까지 이제 줬으면 됐지. 어디까지 희망을 줄 겁니까? 희망이라는 게 뭐 망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 주식 희미하다, 내 주식 망해간다, 이 소리 나오잖아요. 이 리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 변화랑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인 변화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이 동일한 흐름을 따를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이거 공유해드리기도 답답해요. 예? 이거 보다가 커뮤니티에 이제 몇 번씩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해요. 예? 이 정보방에 공유 같지도 않은 기사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 보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게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방송하다가 말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참. 아무튼 수익률 엄청납니다. 저희 지금. 네. 그리고 이건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아카데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기존에 전에 있던 것까지 다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20% 상승했어요. 이것도 안내 나간 뒤로. 테슬라도 해외의 기사들이 훨씬 더 빨리 나와요. 국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9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 어마무시하다.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네? 하지만 또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시장도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네? 그리고 인구 감소로 미래가 암울한데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대선에서도 이주민들을 막지 못해서 안달이고 이걸로 공약 내고 복에 겨워갖고 세계 최고의 두뇌들,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성장하고 몰려있다. 경제 위기 달러 찍어서 막아버리는 그곳이 바로 미국이다. AI 산업과 성장하는 산업 이곳에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어디에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에 해야 돼요? 기관 투자들 대규모 자본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단순히 몇몇 유명한 기업의 내용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투자 전략이라고 말하면 참 이 단어 쓰기도 좀 저거한데 언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렌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공을 실제로 해왔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피해 가 있자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투자처로서의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기술주, 혁신적인 기업들, 오늘과 같은 그 기업 그 커뮤니티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업들이 많아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런 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잘 이어나가면 우리 자녀의 시대, 자녀의 시대, 참 그때 그 당시 AI 산업, 2차 산업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 너무 부럽다.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자산을 증대를 했을 텐데 지금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의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대를 앞으로
할 것이고 또 빨리 또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갖춘 투자 기회를 잡고 또 나만의 지식도 더 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분산 투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굴릴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에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해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함께 좀 이런 기회를 잡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양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분석을 해오고 있던 그런 기업이죠. 금양도 이 주가 상승, 강력한 상승을 가져올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은 혼재들이 남았으니까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그 뭡니까 그거?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코엑스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 뭡니까? 제가 2년 연타로 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생각이 안 나요. 인터배터리에서도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것을 또 보여주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업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분산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언급을 안 해서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에 저도 이제 도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 싱가포르, 중국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삶을 업그레이드 함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도 몸소 느꼈고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큰 자산이 되었고 또 유튜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기회가 우리 가족분들께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지금 이제 이 AI 산업을 비롯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기회, 프론트 데스크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투자의 관점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글로벌 시장 투자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찬스와 인포메이션 등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계속 성장하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목요일, 금요일 쉬면 또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는 좀 힐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추석 때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운전하느라 힘드셨을 것이고 여성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과 또 가족들 또 행복하게 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운전 계속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방송 거의 매일 찍었어요. 매일 거의 채널에는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죠. 아무튼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성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와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